네,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오늘장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장이 빠지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였는데 저희가 오늘 주요 포인트들을 좀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우리가 일일비할 거 없습니다. 네. 4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거침없이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착하면서 이게 그렇죠. 소위 불이 좀 붙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어제자 한 줄 평이 뭐였죠?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제 저희 불멍이었죠. 아, 불멍이었죠. 네, 불멍 자, 때리다. 불멍을 너무 하다 보면 불이 꺼집니다. 자, 네.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도 좀 괜찮은 장이다. 네, 너무 쉴 새 없이 왔기 때문에 숨 고르기 장세는 좀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오늘 지금 마감 주식을 보면 코스피가 지금 한 1.5% 네, 하락하면서 3,171포인트에 좀 마감이 됐고요. 네, 코스닥 역시 1,022포인트, 한 0.9%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가져왔던 것에 비해 네.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건전한 조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좀 숨을 후 하고 돌리는 장세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조금 더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가 불멍이었으면 오늘은 물멍? 물멍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후끈했던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물멍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요 오늘도 이슈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대표님 오늘은 LG화학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LG화학이 그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타게 되면서요. 벌써 이제 90만 원 돌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예상이 있게 되면서 이 시총삼위자리 탈환에도 역시나 청신호가 켜지는 모양새인데 뭐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해소된 면모가 있었죠. 일단은 지금 네. LG화학이 최근에 오늘은 한 3.2%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의 어떤 조정 장세 맞습니다. 최근에 너무 숨가쁘게 좀 달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랬죠. 4월부터 좀 완만한 상승세를 좀 이뤄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세 물론 이제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더라도 네. 지금 오늘 그렇게 크게 거래량 수반된 어떤 내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보면 35만 주의 어떤 차익 실현 가지고의 거래량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네. 최근에 100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70만 원대, 80만 원대 유지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네.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시작된 전기차 시장의 필수품 바로 단연 배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갈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네. LG화학의 어떤 이 가격 조정해 주는 이 박앤세일에는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자,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네. 고속도로에 우리가 가더라도 네. 전기차의 비중보다는 내연 기관차의 어떤 이 일반 자동차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시장이 한 60%에서 70% 전기차로 대체됐을 때 네.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 매출 포지션 그리고 그 성장세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네. 지금 저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우리가 예상했을 때 네. 충분히 성장이 완연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개미분들도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당장 수익을 볼 것만 우리가 기다리는데 단발성으로요. 자, 천천히 낮고 네. 과대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다 보면 네. LG화학도 분명하게 큰 수익의 기쁨을 좀 줄 것이다라는 이 네. 교훈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뭐 계속 모아가는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대형주로서 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수익의 모멘텀도 충분한 과정에 있는데 역시나 우리 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증권가에서도요 이 LG화학의 주가가 이제 14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인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 하반기에 어떤 이 상장 이후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파이가 더 커질 것인가라는 이 관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겠네요. LG화학이 어찌됐든 물적 분할 이후에 LG 네. 에너지 솔루션의 출범을 좀 앞두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포트가 네, 이 분할회사로 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게 분할 전부터 나왔던 어떤 이슈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효과가 직접 소유를 하느냐, 네. 간접 소유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차이인데 인식의 기준이라는 게 조금 다소 우리가 조금 네. 이 뭐라고 하죠? 이거 배터리 사업만 보고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뛰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단편적으로만 볼 때문에 수는 그렇죠. 없다. 이게 에너지 솔루션에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맞아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착각이다. LG화학 관점에서는 같이 동등한 어떤 모멘텀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의 어떤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성장은 곧 LG화학의 지분 이익 가치에 반영된다. 네. 그런 논리로는 뭐 저도 충분하게 100만 원대 어. 이상의 어떤 이 가치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은 되고요. 네.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네.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소송전 이후에 그랬죠. 자 2조 원의 어찌됐든 합의금을 받습니다. 1조 원은 분할, 네. 그다음에 1조는 로열티 개념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네. 2조 원에 대한 이 막대한 자금이 어찌됐든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된다면 네. 회사의 수익 가치가 좀 달라질 것이다. 어. 이런 예측 때문에 상반기 실적에서는 뭐 저는 뭐 충분하게 100만 원대 이상이 좀 예측될 수 있는 흐름이 좀 있지 않겠는가? 네. 8월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LG화학의 어떤 주가 그 전망에 대해서도요. 물론 증권가에서도 140만 원대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변 대표님께서도 지금 현재 에너지 솔루션의 그 성장세와 함께 가는 부분이 이제 지분 이익 구조로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그 합의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됨으로써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은 넉넉하게 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시총 자리에 대해서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네. 시총 3위 자리보다 사실 경쟁이 더 치열한 곳이 시총 5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른바 뭐 각축전이라고 해서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 현대차가 네. 지금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도 같거든요. 예, 오늘 네. 시총 5위 종목의 LG화학이 좀 딱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참 질문 자체가 좀 난해한 게요. 네, LG화학, 그다음에 한번 보죠.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현대차 모두 이게 5위 자리를 좀 넘보고 있는 후보군들인데 너무 쟁쟁해요. 자 3위는 또 네이버예요. 맞아요. 자 모두가 다 쟁쟁한데 차이점이 있죠. 네, 자, 네이버의 사업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렇죠. LG화학,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사업 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자 사업 부분 고유로 봤을 때 네. 모두가 다 괜찮은 회사죠. 맞죠. 실적적 성장 부분 그다음에 미래 가치로서의 어떤 성장 부분에서는 네, 누구 하나 견주어도 다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총 5위에 먼저 타라하는가? 네, 딱 잘라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거예요? 먼저 어떤 선반영 모멘텀이 있는가? 선반영 모멘텀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매기가 좀 더 유입되는가? 네. 이 효과입니다.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 7위에서 시총 6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위협하고 있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도 내면서 지금 공장 캐파가 지금 준공된 이후에는 또다시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LG화학 역시 지금 배터리 공장이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적인 부분, 외형 가치의 어떤 부분에서 네. 5위를 좀 접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어... 만약에 5위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네. 그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서의 싸움이 되는 거지 회사의 개별 성적으로 좀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는가.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총 5위 자리가 상당히 뭐 치열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만약에 이제 뭐 자리 탈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한 줄평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자바라 골든 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맛 채널 고정해주세요.